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이 뭔지부터 한번 적고 들어갈게요. 1은 물리량으로 W라고 써요. 일은 워크의 줄임말이죠. 워크. 여기 앞에 글자 W 따서 W라 쓰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R자임 곱하기 변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거 R자힘,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예, 변이요. 주의해야 될 게 이동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이것도 벡터예요. 맞죠? 힘은 원래 벡터잖아요. 그러면 벡터하고 벡터하고 지금 연산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연산 방식은 벡터 연산이에요. 벡터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산은 물론 수학에서 뭐 이런저런 연산 배웠긴 했겠지만 사칙 연산이 주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연산이 아니라고요, 이게. 벡터 연산에는 벡터의 합, 벡터의 차, 그 다음 벡터의 곱, 그 다음 벡터의 곱, 벡터의 나누기는 없고, 벡터의 곱이 두 개입니다. 벡터를 곱하는 방식이. 요 첫 번째 벡터의 곱을 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벡터의 곱을 외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R자임하고 변이의 곱은 내적 방식이에요. 내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칙연산 이 곱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간단하죠? 뭐 별로 뭐 크게 무슨 뭐 원리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게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그냥 단순 곱하기, 뭐 예를 들어 R자임에다 몇 뉴턴 넣고 변이는 몇 미터 넣어서 그냥 그 두 개의 물리량 그냥 단순 곱하기 해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벡터 곱이기 때문에 사칙연산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전환돼요. R자 힘은 변이의 절대 크기와 R자임의 절대 크기로 사칙연산 곱을 하여 거기에 추가로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줘야 이게 벡터의 내적의 연산의 방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사칙연산으로 전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왜 내적을 하면은 여기 코사인이 붙나요? 라는 이 의문이 들 건데, 그치? 자, 이렇게 바뀔 거라는 의문이 들 텐데, 그 의문은 접어두시고 여기서는 단수 남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고교 과정에서 뭐 수학에서 선행으로 배운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수 남기 하셔서 앞으로 1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방식으로 곱할 것입니다 라고 항상 머릿속에 암기해뒀다가 항상 이 코사인 세타를 염두에뒀다가 반드시 코사인 세타를 같이 곱하는 방식으로 사칙연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단수 남기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fs 이러지 말고 fs 코사인 세타라고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벡터하고 벡터의 곱이라 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벡터하고 벡터를 연산하면 이 물리량은 무슨 물리량이 돼야 돼? R자 이거 1은 무슨 물리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랑 벡터를 곱했으니까 벡터라는 물리량은 방향 정보도 가지고 있고
크기 정보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니까 이 정보가 어디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방향 정보가 여기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 스칼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왜 벡터와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왜 스칼라가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들은 잠시 접어두시라고요.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 지금은 이게 내적을 했을 때 스칼라가 된다. 여기 외적은, 자, 이거는 벡터하고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가 되고, 외적은 벡터하고 벡터를 외적을 하면 이 경우는 벡터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벡터랑 벡터의 그 곱이 내적인 경우는 여기가 스칼라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함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칼라라는 그 물리량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아까 제가 1이라 그랬는데 여기 앞에 이 알자 힘이라고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자면 알자 1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이 아니고 알자 1이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되셨죠? 그리고 요 지금 방금 사칙연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다 제가 지금 절대 크기를 붙였죠. 원래 벡터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크기만을 다룬다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절대 크기를 말하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크기만 다루겠다는 얘기야. 그거를 사칙연산으로 곱했고, 코사인 세타는 원래 방향이 없는 그냥 스칼라 값이잖아. 그러니까 크기끼리만 곱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스칼라가 된 거야, 일단은.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포인트. 이거 크기 구하고, 여기 스칼라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변이 보이시죠?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만약 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A 위치에서 이만큼을 갔다가 다시 이만큼을 되돌아왔는데 이게 8m고 이게 6m라면 다 아시죠? 이동거리는 14m죠. 변이는 2m죠. 그 뭐 넣어야 되죠? 자, 여기가 변인 거 알죠, 이거? 자, 그럼 뭘 넣어야 되죠? 당연히 이걸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알겠지? 14m를 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넣으셔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항상 변이라는 거. 근데 다행인 거는 요 파트에서 우리가 요 단원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왔다 갔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쭉 가는 형태나 뭐 이렇게 반대로 가는 형태나 이런 식으로만 많이 나오니까 거의 직진상 움직임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거의 이동거리와 변이가 크기가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할 점. 자, 됐죠? 암기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요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사례로 접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0N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얘를 10N의 힘을 가해서 2m를 끌고 갑니다. 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10N은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세상에서 10N의 힘 한 개만 독립적으로 작동해서 알자 힘으로 작동해요. 여기 알자 힘으로 따로 표시하진 않겠지만 이게 알자 힘이기 때문에 이 자체와 그러니까 이 알자 힘과 그 다음에 여기 변이 이 직진의 이동거리가 곧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지. 코사인 세타란 걸 해야 돼. 그치? 근데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즉 이 각도가 뭘 의미하느냐. 이 각도는 알자 힘도 변이고 저 벡터고 그 다음에 10N 그 다음에 요
변이 이동거리지. 그러니까 변이도 벡터야. 그러니까 둘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폭에서 여기 시점과 시점을 폭에서 일치를 시키면 요 2m에 해당하는 혹은 뭐 10N에 해당하는 벡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이 시점이 일치됐을 때 벡터가 향하는 방향과 벡터가 향하는 방향이 이루는 이 각도가 사이각이지. 즉 사이각이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럼 요때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사이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빵도예요, 빵도.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요하는 거죠, 일종의. 아, 코사인 0도는 얼마지? 그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각이 나오죠? 코사인 0도는 얼마지? 그 다음 코사인 특수각들 있지? 30은 얼마지? 코사인 60은? 코사인 90은? 코사인 180은? 자, 이 5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고, 코사인 90은 0이죠. 코사인 180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 5개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은 코사인 90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예전에 성사고라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이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만약 이 두 개의 벡터가, 그러니까 이 변이가 2m를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R자임 10N을 점점점 각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그럼 그때 이 각도가 증가될 때 1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크기가. 이걸 물어본 적 있어요, 성사고에서. 그러면 간단하죠. 10N과 2m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도만 점점 증가되게 되면 코사인 전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이 작아지게 되면 코사인 세타와 이 R자 1의 크기는 서로 비례관계여서 코사인 세타가 작아지면 R자 1도 같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쓰고 끝내는 2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대비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뭐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화수고는 그 서술형이 없으니까. 자, 됐죠? 그래서 요거 잘 암기해 두실 것.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20이죠? 코사인 세타는 1이고, 그럼 정답은 20이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자, 단위 얘기를 살짝 돌아가서 할게요. 단위는 F가 뉴턴이죠. 그 다음에 변이가 미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뉴턴 곱 미터예요. 그래서 R자일은 단위가 뉴턴 곱 미터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줄여서 줄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자 줄이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단위고요. 이것도 혹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실 것.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1의 크기를 구하는 사례를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0N 그리고 2m. 자, 이랬을 때는 1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10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때 세타를 넣을 때 자, 여기죠. 여기다가 요 벡터 변이 2m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렇게 사이각이 나올 거예요. 이 사이각을 제가 임의로 60도라고 주겠습니다. 자, 60도 각도로 당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60도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하고 2 약분해서 10줄이 될 겁니다.
그쵸?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코사인 세타만 계속 염두에 두면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사례 더 해보고 시사점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힘은 이쪽으로 봤는데, 자, 이렇게 봤는데 10N. 근데 가기는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m 왼쪽으로 갔는데 힘은 10N 뒤로 작동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착각에서 빠지면 안 되죠. 힘을 주는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그 착각. 지금 저하고 이미 앞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스파이더맨 영상을 보여준 적 있잖아요. 기차 기억나시죠? 네, 그 스파이더맨이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앞으로 달리고 있는 열차를 반대 방향으로 거미줄들 묶어가지고 뒤로 힘을 가해가지고 결국 기차를 멈추죠. 그런 경우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기차가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뒤쪽 방향으로 거미줄을 묶어가지고 얘를 잡아당겨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럼 이게 운동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죠. 이렇게, 그죠? 요 방향으로 스르르르르 하고 멈추죠, 나중에. 이런 경우니까 가능한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의 관점에서 크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자, 일단 10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코사인. 자, 이 경우는 코사인이 몇 도죠? 그러니까 이 변이를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죠. 시점 일치시키면. 그러면 요렇게 각도가 형성돼요, 사이각이. 그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가리키는 방향이 이루는 각도야. 그래서 여기 180을 넣어야 돼.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계산값은 20줄이고 컬러 바꾸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추가로 때려 놓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엄연히 말하면 얘네는 마이너스가 안 붙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다 플러스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요 얘기는 자세하게 요 다음 장면에서 제가 얘기를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물리량이. 자, 여기까지 1의 크기와 1의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들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1을 했습니다라고 크기를 계산을 했는데, 뭔가 어떤 1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1이 0인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혹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런 거랑 관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이것도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례입니다. 1이 0인 경우.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이 0인 경우는 방금 1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러하다고 했으니까 요게 0이 되기 위해선 이게 0이 되거나 혹은 요게 0이 되거나 혹은 이게 0이 되거나, 그쵸? 하나라도 0이 되면, 혹은 모두 다 0이 되거나, 이러면 1이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 자,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단원으로. 중단원 2단원. 우리가 거기서 운동 법칙을 배웠죠. 운동 법칙은 3개입니다. 1번 관성의 법칙,
2번 가속도의 법칙. 3번 작용 반작용.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여기서 관성의 법칙은 R자 힘이 0일 경우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성 상태에 돌입한다. 기억나시죠? 그럼 관성 상태가 운동 상태가 두 개였죠? 두 개.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자, 요 하얀색 글씨로 쓴 것만 다시 한번 회상해서 여기로 끌고 들어오면 돼요. 관성의 법칙은 R자임이 0인 경우입니다. R자임이 0인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일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성 상태에 돌입하면 R자 1이 0이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 상태일 때 R자 1이 0인가? 정지이거나 등속도일 때 R자 1이 0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 R자 힘이 0인 경우에 등속도이거나 정지이거나 이 두 개의 운동 상태를 두 개의 운동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운동 상태는 R자 힘이 0인 경우여서 R자 1이 0인 경우에다. 알겠죠? 이거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이제 등속으로 가볼게요. 이거 공입니다.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마찰이 없는 세상에서 한번 속도를 유지해서 그대로 이동. R자 힘이 없어요. 그러면 등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R자 1이 0이에요. 만약에 로켓가 한번 추진력을 받고 나서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 만약에 이것도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경우도 R자 1이 0입니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김연아 이게 뭐죠? 김연아예요. 피겨스케이팅. 이 자세를 혹시 아세요? 스파이럴이라고 하던데 되게 어려운 자세죠? 한쪽 발을 뒤로 들고 그대로 그냥 쭉 이동하는 자세인데 점수가 좀 많죠 이게. 김연아 이거 잘해가지고 시그니처죠. 김연아의 시그니처. 잘 모르시나? 자, 등속으로 갑니다. 근데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결국 등속으로 가면 아무 짓도 안 하면, 그러니까 막 일부러 억지로 추진력을 주려고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이 경우도 R자 1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인데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했는데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날로 먹었다는 소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날로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물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물리학에 심취해서 너무 이런 관점을 보지 마세요. 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합니다. 이 물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막 자체에 막 스핀도 하고, 막 점프행에서 스핀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요. 네. 자, 이 경우도 어쨌든 R자 1이 0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정지를 보죠. 근데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R자의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fs 코사인 세타에서 이게 0이 되려면 얘 혼자만 0이 되는 일은 없고 무조건 이것도 같이 0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R자의 힘이 0이면 변이도 0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아닙니다. 변이가 0인데 R자 힘이 0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이 경우예요. 이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했는데 변이가 힘받고 이동했는데 다시 원자로 되돌았단 말이야. 그럼 변이가 0이지? 그럼 과연 R자 힘이 얼마일까요 이게? 그쵸? 뭔가 있었을 거야 R자 힘이. 그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변이가 0이니까 이때는 R자 힘을 고려할 게 아니라 그대로 변이 0에다 때려놓고 얘는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오징어 게임 하고 있네요. 한쪽 들어가는 거지. 절벽으로. 자, 이렇게 양쪽으로 당깁니다. F1이랑 F2랑.
이렇게 당겨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힘이 크게 같다면 여기 묶어놓은 리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해 있을 것이고, 즉 변이가 0이고, 그러면 이 줄은 어느 쪽으로도 이동을 안 하고 가만히 변이가 0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서로 살겠다고 절벽에 안 들어가려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지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둘이 서로 힘을 엄청나게 가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음. 자, 이번엔 역도 선수. 또 올림픽이네요. 이번엔 장미란인가요? 이번엔 장미란이 타겟인가? 자, 역기에는 중력이란 게 있어요. 즉 F가 있겠죠? F0라고 합시다. 근데 안 내려오죠? 정지죠. 역도 선수가 이걸 위로 떠받친 거죠. 못 내려오게. 항력이죠. F라고 합시다. 즉 F와 F0가 같다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R자 1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우스갯소리죠. 지금 땀 엄청 흘리고 있거든.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 3초나 4초나 3초에서 4초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냥 또 날로 먹는 건가요? 일을 안 했는데? 금메달을. 올림픽은 다 날로 먹는 거군요. 일을 안 하고. 네. 아닌가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F. 그리고 이거 떠받치죠. 항력이라고 합시다. N. 자, 이건 기호, 그, 단위가 아니라 기호입니다. 뉴턴이 아니고. 항력. 수직 항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이 크기가 같으면 R자 1이 0이 되겠죠. 정지 상태니까. 알겠어? 이렇게 몇 가지 한 샘플로 한 3개씩 정도 봤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계속 하여튼 등속이거나 정지 상태이거나 그러면 R자 1이 0입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 형태들이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 4개를 볼 건데, 얘네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이 개념이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거구나라고. 계속 그걸 염두하면서 풀어야 돼. 자, 이건 뭐냐면, 그, 애플사의, 그, 알죠? 그거 패드라고. PPL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샀잖아요. 궁금하면 나중에 보러 오세요. 샀잖아요? 이거 들고 갑니다,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받쳐가지고. 앞으로 가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저한테 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발생. 중력. 그리고 윗방향으로 그거를 떠받치고 있죠. 항력이죠. 근데 이 아이패드는 지금 이 연직축에 대해서는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고 위로도 내려가지 않고, 자, 이 Y축에 대해서는 정지입니다. Y축에 대해서는 정지.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요. 이 힘을 받으면서. 자, Y축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항력과 이 중력은 크기가 같겠죠? 방향은 반대고. 그 다음에 한 점에 작용하고. 그럼 여기 힘이 몇 개 나왔냐면 2개 나왔어요. 그죠? 여기 각각 1번과 2번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각 물체에 힘이 하나씩 작용했어요. 맞죠?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건 아예 힘이 없었고, 그다음 여기도 힘이 몇 개 있었으나 이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힘이 하나였어요. 지금까지는 1의 크기가 있을 때. 근데 이 경우는 힘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2개가, 그러니까 힘이 2개 이상 붙었을 때는 한 물체에 이 각각의 힘을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중력과 사칙현상 곱 변이를 하고
코사인 90도로 하면 되나요? 그죠? 변이가 여기 가서 붙이면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서 붙겠죠? 90도로. 중력은 연직 방향이니까 수평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살짝 옆으로 이동할게요. 아래로 보낼게요. 여기로. 그렇게 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기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요거 크기가 0이 나옵니다. 즉 알짜1이 아니고 1번의 힘에 의한 1이 0이 나와요. 그렇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은. 자, 그 다음에 이 항력도 힘이니까 항력 곱하기 변이 곱하기 코사인 역시 90도예요. 그러면 이 항력하고 그 변이하고도 각도가 90도라서 요게 0이니까 이 전체 항력에 의한 1도 0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힘은 둘 다 일을 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이패드는 말해버렸네. 이 패드는 이렇게 써야지. 패드는 일을 받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여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쵸? 얘는 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아니었고 그 애플 스토어에 직원이었네요. 알바생. 그 매장 앞에 자동차가 와서 패드들을 싣고 온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 패드들을 들고 전시몰의 그 선반 위에다가 이거 패드를 이렇게 전시하려고 들고 가는 중이었네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네요. 또 날로 먹었네요. 무슨 자격으로 알바비를 받죠? 네, 개소리입니다. 듣지 마세요. 네, 사장님들의 논리죠. 넌 일을 안 했으니까 알바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물리를 하면 안 됩니다.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요거 1, 2번.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가볼게요. 인공위성은 원운동을 하네요. 여기 원 중심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속도를 아시죠? 접선속이라고 해요. 예전에 배웠죠? 접선속도, 선속도라고도 하고, 요 순간속도죠. 여기서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중심 방향으로. 이 힘의 이름을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인강이라서 이거 질문을 못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구심력입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도 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은 변이가 어느 쪽으로 발생하냐면 순간적으로 미소 변이가 요 접선에 날아가는 방향으로 미소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이 미소 변이가 쌓여가지고 원궤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소 변이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 구심력의 방향이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구심력 곱하기 미소 변이 곱하기 코사인 90도여서 0입니다. 즉 이 인공위성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심력에 대해서 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도 일을 하지 않 일이 크기가 0이고 여기서도 일의 크기가 0이고 그쵸? 왜냐면 구심력하고 미소변이랑 계속 90도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다 일이 0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원자 모형에서 보호 모형이죠.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 전자는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일의 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을 받지 않아서 0이기 때문에 일의 크기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1이 0이면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지금 말을 꺼냈어요. 자, 이 얘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는 사실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말고 세 번째 거 말고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자, 이 운동은 진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행하죠.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력을 표시할게요. 이쪽이죠? 중력. 그리고 이 중력을 두 개의 성분력으로 나눕니다. 조금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이상한데? 방향이? 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접선 방향으로 붙여서 하나, 요렇게 하나. 이건 중력. 평행사변형 법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죠? 그럼 여기가 중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력의 성분력이에요. 자, 제가 중력의 성분력을 F1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중력의 성분력이에요. 이건 F2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또 있죠, 힘이. 요거. 그쵸? 자, 이 힘은 장력이죠.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힘이 몇 개 작용하는 걸까요? 3개 작용하는 거죠. 3개. 1번 F1, 그 다음 2번 F2, 3번 T. 자, 이렇게 3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변이를 찾아봅시다. 자, 맨 꼭대기에서 손을 놨어요. 처음 속도 정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로 출발하냐면 R자임을 받는 방향으로 출발하죠. 가속이 그쪽으로 생기니까. 그럼 이쪽으로 변이가 발생할 거예요. 색깔을 바꿀게. 색깔을 핑크색으로 하자. 자, 변이가 접선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미소 변이가. 이것도 원궤도거든요. 궤도 자체가. 원궤도니까 얘는 항상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변이를 붙여보고 사칙연산 곱으로. 그리고 F1은 각도를 재보니까 F1과 변이의 각도는 코사인 0이에요. 그 다음에 F2는 코사인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T는 코사인 90도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T하고 F2하고 지금 서로 반대쪽으로 90도니까 어떤 친구가 여기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벡터와 벡터의 사이각의 절대 크기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90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들은 각각 1, 0, 0이기 때문에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0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0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은, 일을 한 경우, 말장난이 놀아면 안 되지. 이건 일을 한 경우고요. 이 두 개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요 2번하고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90도를 이루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름이 뭐였죠? 중력의 성분력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진자운동상에서, 자, 진자운동상에서 중력의 성분력만 일을 한 거네요. 맞죠? 이것만.
그렇죠? 중력의 성분력만 일을 했고, 요 두 번째 중력의 성분력과 장력은 일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일만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용하였다. 즉 장력에 의한 일은 없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진자운동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되냐 보존되냐 이 얘기를 할 때 장력에 의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존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개념을 아마 접근을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즉 연계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와 다음 주의 얘기가. 자, 됐죠?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개념을 잡는 가장 좋은 사례일 거예요. 자, 여기서 중력을 먼저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성분력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찰력도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다가 이 물체에 가해지는 이 아래 방향 힘에 대해서 요 힘 있죠. 요 힘. 중력의 성분력. 이 중력의 성분력에 대해서 힘을 받아서 이쪽 연직축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속이 붙어서 내려와서 이동을 해서 이 바닥을 누르게 되면 이 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게 될 겁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물체에는 이 방향으로 힘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항력이 발생해요. 죄송해요. 지금 방해꾼이 나타나가지고 네. 말이 좀 버벅댔네 제가. 다시 할게요. 중력이 있고요. 자,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의 성분력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찰력이 있다고도 합시다. 그리고 이 F2 때문에 바닥을 누르게 되니까, 그럼 바닥을 누르면 바닥도 물체를 위로 떠받쳐서 작용 반작용으로 항력이 발생해요. 그럼 여긴 결과적으로 몇 개의 힘이 들어가냐면, 원래는 이게 현장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강이라 4개가 들어갈 겁니다. 번호를 달아드릴게요. 자, 이게 1번, 요게 2번, 그 다음 이게 3번, 그 다음 이게 4번입니다. 자, 여백을 만들어서 잘 써주세요. 전 여기다 쓸게요. 1번 F1, 그 다음 2번 F2, 3번 항력인데 제가 N으로 쓸게요. 그 다음 4번 마찰력, 이건 소문자 F로 씁시다. 마찰력은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변이를 찾아야겠죠? 일의 크기를 구하려면. 자, 변이는 제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S.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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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인데 이제 각도를 재면 F1은
코사인 0도, 그 다음 F2는 코사인 90도죠. 그쵸? 여기 이거 두 개. 그 다음 F3는 항력은 코사인 역시 90도. 그다음 마찰력은 코사인, 자 이게 중요하죠? 180도예요. 그쵸? 왜냐하면 마찰력의 방향과 요 이동하는 변위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하면 자 코사인 0은 0이 1이고 그 다음에 빵이고 0, 0. 그 다음에 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1을 한 거니까 0이 아니고, 얘는 1의 크기가 0이니까 1 하지 않은 거 0.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s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은 아니에요. 이것도 1을 한 거예요. 음이 붙었긴 했지만 마이너스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일반적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앞에서 제가 얘네들의 이름을 각자 붙이자면 1의 크기의 이름을, 1의 이름을, 얘는 중력의 성분력 그 1번이 했던 1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W1 뭐 이 정도로 쓰고, 요게 1번이니까 아래 첨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W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건 항력에 의한 1이니까 항력에 의한 1 하고 쓰고, 이거는 마찰력에 의한 1이니까 마찰력에 의한 1,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완성해주면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종류가 많더라도, 힘의 종류가 많더라도 각 힘들 각각을 하나씩 1을 구해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일하고 어떤 관계 있고 양의 일과 음의 일이 무슨 관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에너지가 뭐냐부터 해야 돼요. 에너지가 무엇인가? 에너지란, 자, 여러분들 완자책을 보시면요, 아마 완자책 102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102페이지가 아니고 90 몇 페이지인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는 특성대사 이론이라. 자, 에너지의 정의부터 볼게요. 완자책 한번 보세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뉘앙스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제가 에너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대답을 못하면 공부 안 한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봤는데 이걸 외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구나. 근데 외웠는데 문제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힘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거는 눈에 확 들어와요. 그죠? 힘의 정의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제가 이걸 엄청 강조했죠. 암기해야 된다고. 힘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 힘을 논하는 사람이 힘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는 진짜 눈에 확 들어오거든. 이미지가. 모양을 바꿔치기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거나, 그 다음에 속도를 바꾸는 원인으로 작동하거나. 그치, 이걸 힘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약간 말이, 그지? 왜 이게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냐면, 일단 이거 일, 그 다음에 요거 능력, 이게 키워드인데, 일은 아까 앞에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감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알만한데, 문제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 주관적인 용어란 말이지.
과학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너무 주관성을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게. 능력 있어요. 뭐 저는 연봉을 뭐 한 4천만 원 버는데 능력 있지 않나요? 이러고. 어떤 친구는 저는 연봉이 1억인데요. 제가 더 능력 있지 않나요? 근데 그 4천만 원 버는 친구가 저는 제 인생에서 4천만 원이면 충분히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 할 말 없잖아. 그지? 그건 자기 주관이니까.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주관적인 느낌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뉘앙스를 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주는 게 좋아. 보유, 소유. 요런 뉘앙스로 받아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물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어떤 물리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그 보유하고 있는 물리량을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런 관점을 좀 접근해 주세요. 그럼 뭔 말이냐?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선생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는 거죠. 힘을 가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끌고 가요. S만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F를 가해서 S 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요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저는 분명히 제 이름은 A입니다. A.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이름은 B인데 거꾸로 합시다. 이거 할 때마다 맨날 반대로 하더라고. 얘가 B고 얘가 A야. 자, 만약에 B가 A한테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해서 변이를 일으켜주면 그러면 B가 A한테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B는 F와 S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해준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A한테 그걸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B는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물리량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때 이 보유하고 있는 이 F와 S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물리량을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만약에 이걸 내가 이 에너지 크기를 자 2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 능력치로 얘한테 이걸 해준다고. 됐지? 그러면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도 FS가 발생해서 속도를 만들어서 달리기 시작해. 그러다 가다가 뭐 다른 사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충격을 가해. F를. 그럼 얘가 힘 받아가지고 저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게 돼. 얘도. 그러면 얘도 얘한테 그러니까 A도 뭐 C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뭘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속도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는데 그걸 B가 넘겨줬잖아. B가 해줬잖아. F랑 S를. 그랬더니 에너지가 발생했지. 얘가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는 A가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는 누굴 가서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FS를 받아서 속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누굴 때릴 수가 있게 돼서 F와 S를 누군가에게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선. 속도가 있을 때는. 그렇지? 근데 여기 정지해 있을 때는 누구를 때릴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없어. 뭐 예를 들어 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론은 A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바뀐 거잖아. 그럼 도대체 이 에너지를 누가 늘려줬냐는 거지. 그지? 이 에너지를 방금 이 FS를 가한 제가 B라는 친구가 얘한테 에너지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에너지가 0이었는데 그 에너지를 늘려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게 된 거죠.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FS를 가하면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이 일을 한 것이 일을 해줬다는 게 결국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줬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F와 S라는 물리량을 만들어낸 행위 그 자체가 이 물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준 행위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에너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수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방금 B하고 A를 제가 정량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B가 만약에 에너지를 70 갖고 있다고 합시다. 위로 할게요, 제가. 자, 에너지 70이에요. 그리고 A는 현재 0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B가 A한테 30을 넘겨줘요. 30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B는 보유하고 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70을 쟤한테 30을 넘겨줬으니까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는 30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40만큼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리고 30을 받은 A는 받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거 30을 받아서 기존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늘려서 30만큼 늘릴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넘겨주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른 무언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게 돼요. F와 S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이 일의 의미는 상대방 사물한테 F와 S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각자의 물리량들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자, 이 물리량은 B의 처음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40은 B의 나중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A의 에너지죠, 이건.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나중 에너지.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는 처음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로 변화된 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B 에너지의 변화량, 즉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B의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알죠, 이거는? 에너지 A의 에너지 변화량. A의 에너지 변화량. 여기 플러스 붙었죠. 항상 변화량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죠, 제가. 그럼 여기서 잠깐 논외로 빠져서 제가 아까 앞에서 에너지는 일을 전달했을 때 그것이 곧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랑 동치라고 했어요. 그럼 논외가 아니라 이걸 얘기해야 되지. 자, 요 물리량 뭐냐면 여기서 B에서 A 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즉 일입니다. 일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게 일을 해준다 이 뜻이죠. 즉 FS를 만들어준 행위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노란색으로 쓴 수치들은 전부 다 같은 물리량 차원이거든. 단위가 똑같거든. 이것도 줄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일이 되잖아. 이건 에너지인데, 그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물리량 자체가 에너지인데, 근데 그걸 해주는 행위가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은 같은 말이지. 일이랑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인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 스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스칼라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살짝 빠져서 스칼라인데 그럼 스칼라는 크기가 있지 방향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논리인데 그럼 여기 앞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30줄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줄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요런 습관이 남아있지. 마이너스 3m/s 이런 식의. 이 속도라고 하죠. 속도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란 게 있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란 뜻이지. 뭐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3m/s로 달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혹시 플러스 3m/s 이러면 아, 오른쪽 방향으로 3m/s로 달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벡터는 이 앞에 붙어 있는 부호들이 다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칼라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 앞에 붙은 마이너스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에너지는 방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방향 정보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방향이라고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방향이 아니면 뭔데요? 말했잖아요. 스칼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은 아니고 변화량이에요.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게 붙으면 변화량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증가량과 감소량이란 뜻이죠. 아시겠죠? 가속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 플러스 3m/s 제곱, 마이너스 3m/s 제곱. 가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방향 정보죠. 알겠죠? 근데 이건 스칼라기 때문에 증가량과 감소량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방향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30줄, 플러스 방향으로 30줄, 동남 방향으로 30줄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방금 이게 에너지 변화량이라는데 뭐 증가량, 감소량 이런 걸 따진다 해서 지금 여기선 감소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시험 문제 풀 때 분명히 출제자가 에너지 변화량 구하라고 했어.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시오 라고. 근데 엉뚱하게 에너지를 구해. 이런 걸 구해. 이런 거. 이런 에너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또 역으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합니다. 그쵸?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시오가 나오는데 보통은 애들이 에너지를 구하는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 점을 대단히 유의하셔서 주의하셔서 문제 풀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잡고 그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지금 문장들의 그 여기 답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 텐데 여기 보니까 무슨 양의 1이니 음의 1이니 막 이런 용어들이 보이죠? 여기 보니까 이거. 그래서 이 양의 1이나 음의 1에 관한 용어를 아직 잘 모르니까 우선은 요 아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여기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 가정으로 제시한 거예요. 10N을 가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는 마찰력이 3N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당기는 뭐 줄로 당기고 있는 장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2m를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 사물한테 지금 일의 관점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스피드 스킬의 개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둘 다 똑같은 그 동급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건데 처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있는 그대로 10N, 그 다음에 3N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2m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10N과 3N이 동시에 한 물체에 작용하니까 알짜임으로 체크하는 거죠. 그럼 알짜임이 얼마인지 아시죠? 계산할 줄 알잖아요. 자, 저처럼 알짜임을 여기 위에다 표시하는 것도 아시죠? 알짜임은 7N일 겁니다. 그 상태로 2m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부터 해보죠. 여기다가 1번이라 붙여요. 여기다 2번이라 붙이시고 번호를 달아둡니다.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뭐라고 쓰냐면 10N이라 쓰고 그 다음에 3N이라 쓴 다음에 곱하기 2m를 끌고 갑니다. 여기도 2m를 끌렸죠. 그런데 얘는 코사인이 0이고 얘는 코사인이 180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합니다.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산값이 중요해요. 계산을 해보면 이건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 나오냐면 20줄이 나오고 여기는 3이 6줄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도 붙죠. 색깔 바꿔서. 그쵸? 그러면 2번하고 좀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을 붙여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들을 합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제가 1번에 의한 즉 1번 힘에 의한 1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요 3N 마찰력 2번 힘에 의한 1이다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이 두 개 들어갔으니까 한 물체에 이 두 개의 1을 합성해서 하나의 효과처럼 나타내자 라고 해서 지금 합치는 거죠. 하나의 효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적용하는 걸 하나의 효과로 해서 동일 효과로 만들자. 그러면 W1하고 W2를 합성하면 여기서 합쳐진 하나의 효과, 즉 알짜1이라는 물리량으로 전환될 겁니다. 이거 시그마죠. 합쳤단 소리예요. 알짜1이죠. 그럼 알짜1이 얼마냐? 이거 두 개 합쳐야 되니까 14줄이 나올 거예요. 그냥 단순 산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최종 알짜1은 14줄이구나. 얘 이름은 알짜1입니다. 아시겠죠? 알짜1이 14줄이구나. 여기 14줄에 알짜1이 작용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일단 1차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는 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번호 따로 안 달고 바로 갑니다. 얘는 7N의 힘에다가 2m의 변이를 만들어서 방향이 같으니까 코사인 0도고 그럼 계산을 하면 7이 14죠 바로. 그죠? 이게 1이니까 그럼 14줄에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힘이 이 자체가 알짜임이기 때문에 알짜 힘에 의한 1이 되죠. 그죠? 알짜 힘에 의한 1.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알짜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아까 요 앞에서 방금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네요. 이게 알짜1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알짜1이죠. 그래서 알짜1이 14줄입니다 그래요. 결과도 같네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도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하나, 둘을 각각 따로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알짜 힘을 만들어 놓고 바로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이게 1차적 해석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이게 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죠. 여기는 독특하게 이런 게 있지? 양, 그죠? 요 일의 크기를 뭐라 부르냐면, 물리량 이름을 양의 일이라고 해요. 이 양은 플러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물리량의 이름은, 그럼 이제 알겠죠? 이거는 무슨 물리량인지? 저게 양의 일이니까 이건 음의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은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식적인 용어는 뭐냐면, 이거는 1번 힘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즉 이 10뉴턴의 힘이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뉴턴의 힘에 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0뉴턴에 의한 힘에 의한 양의 일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요 2번 힘에 의한 것은 3뉴턴의 힘에 의한 음의 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런 걸 줄여서 그냥 양의 일, 음의 일이라는 관점도 그냥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음이 붙었으니까 음의 일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양의 일과 음의 일이 정확하게 무슨 개념이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보겠습니다. 방금 요 1번 있죠? 요 1번만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번만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은 오른쪽 방향으로 10뉴턴을 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2m를 끌고 갔습니다. 즉, 이 두 개의 힘과 변이의 방향이 일치하면 양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기존에는 속도가 만약 예를 들어 정지 상태였다면, 처음엔 0이었는데, 즉 누구를 때릴 수 없으니까 에너지가 0이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죠.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을 해주는 쪽은 에너지가 줄지만 일을 받은 쪽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 F가 10뉴턴이 뭐 누가 여기서 밀어줬다면, 아까 제가 줄이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으니까 누가 밀어줬다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A라고 했을 때 B가 A에게 힘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줬냐는 거지. 저 10뉴턴은 누가 줬냐면 B가 준 거고, 누가 받았냐면, 누가 주었냐 하면 B가 준 거고, 누가 받았는가라고 물어보면 A가 받았다고 해야지, 힘을. 그치? 그러니까 A는 받는 입장이야, B는 주는 입장이고. 그치? 일을 한다는 거는 누가 누군가한테 일을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가 A에게 일을 해줬다는 뜻이야. 그럼 A는 그 일을 받아. 그럼 일을 받은 녀석은 에너지가 증가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0줄에 양의 일을 해준다는 뜻은 일을 해준다는 뜻이야. 즉,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일을 받는 거야.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럼 얼마 받았냐? 20줄 받는 거야. 그러니까 20줄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20줄이 공급되어 와서 그걸 받아서 얘가 에너지가 20줄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양의 일의 개념이야. 알겠니? 그 음의 일의 개념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음의 일은 이거는 본인의 에너지가 6줄이 줄어든다는 소리지, 빼간다는 얘기야. 6줄 이렇게. 그러니까 6줄을 빼가고 이걸 음의 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에너지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 에너지는 감소. 근데 양의 일을 받았을 때는 얘 에너지는 증가.
이게 양의 1과 음의 1의 관점입니다.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몇 번이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양의 1이고 이게 음의 1이구나. 알겠어요?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 얘한테 5N의 힘을 가했는데 이 방향으로 2m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주를 한 거죠. 그죠? 즉 음의 1이죠. 이게 방향의 반대니까 코사인 180도여서. 그럼 마이너스 10주의 의미가 뭐냐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서 10주를 빼가는 거예요. 그럼 10주를 빼갔으니까 당연히 이물체가 보유하던 에너지는 10줄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변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죠.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서 빼고 나면 남은 양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례를 들어도 되죠. 여기 어떤 사람이 옆에 지인한테 돈을 줍니다. 5,000원을. 근데 본인은 현재 지금 15,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5,000원 던져준 거죠. 그러면 여기 5,000원이 생겼어요, 갑자기. 호주머니가 0이었는데 5,000원 받았어요. 그럼 얘는 5,000원으로 호주머니가 바뀔 거고, 여기 호주머니 상태는 10,000원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넘겨주면 누군 줄고 누군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는 쪽은 줄고 받는 쪽은 늘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1은 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음의 1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양의 1은 주는 거, 음의 1은 뺏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A에게 양의 1을 한 거죠. 줬으니까. 그죠? A한테. A는 받는 입장이지. 받으면 양의 1인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근데 A 입장에서는 B한테서 뺏어왔죠. 그쵸? 그럼 B는 뺏기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뺏기는 입장은 음의 1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자, 해볼게요. A는 B에게 2를, 자, A가 이거죠. A는 B에게 2를 하였을까요? 받았을까요? 그죠? 받은 입장이죠, 지금. 이 화살표 보니까. 2를 받았다고 해야죠. 그 다음, B는 A에게 2를 해주는 거죠, 쟤한테. B가. B는 A에게 2를 하였다죠. 그 다음, A는 B에게 뺏어왔죠. A는 B한테서 뺏어왔잖아. 그러니까 음의 1을 한 거지. 이걸 알겠니?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B는 A한테 뭘 했죠? 뭘 한 거지? 쟤한테? 양의 1을 해준 거지. A한테는. 양의 1을 하였다. 그 다음 A는 B에게 받았죠, 뭐를. B가 해준 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얘한테 뭐 해줬냐면 양의 1을 해줬거든? 그 양의 1을 받은 거죠. 양의 1을 받았다. 그 다음 B는 A한테 그러니까 A가 B한테 음의 1을 했잖아. 그러니까 A는 B한테 음의 1을 한 거야. 뺀 거야. 그 음의 1을 당한 거지, B가. 그 음의 1을 받은 거지. 당한 거지. 이게 당했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인데, 이 말장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음의 1과 양의 1의 관점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받고 그 다음 누가 빼오고 누가 누구한테 주고 이런 관점에 대한 그 아무렇게나 말해도 대응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장난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되셨나요? 그래서 요 양의 1과 음의 1의 관점을 가지고 이따가 포텐셜 에너지 무슨 에너지인지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